강태진은 오늘 판교 테크노밸리 사무실에서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지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투자자들과 악수했지만 속으로는 아무 감흥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진은 넥타이를 살짝 풀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고급 가구와 향초 냄새.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하다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플라스틱 막대가 보였어요. 임신 테스트기, 선명한 2개의 붉은 줄. 태진은 한참 동안 그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뚜껑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투자 유치 성공했다면서 축하해요. 피곤할 텐데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뭐 먹고 싶어요?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움직이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고생 많았죠. 제가 마사지 해줄까요? 어깨 좀 풀어드릴게요. 혜진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아내의 완벽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태진은 침실로 갔어요. 그는 벽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엄마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2달째야. 응. 태진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그런데 이 아이는 태진이 아이라고 해야 해. 그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거든. 그래, 나중에 DNA 검사 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태진이가 바보처럼 믿을 거야. 우리 가족 이미지 유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계산적이었어요. 태진은 그 말을 한자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켜고 통화 내용을 끝까지 담았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는 순간 화면에 시간 스탬프가 찍혔어요. 혜진은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스크톱에 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온롤. 그는 그 안에 녹음 파일을 옮기고 폴더 속성을 숨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그녀는 다시 다정하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같이 와인 한잔 할까요? 혜진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미소였어요. 그래, 좋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연이 아직 잠들어 있는 침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 그는 바로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에서 이혼 전문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태진은 미리 예약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어젯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폰을 끼고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부인 쪽에서 더 많은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태진의 공유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수연의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떠오르는 대화창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진, 위치 정보, 호텔 예약 내역까지 상대 남자의 이름이 명확해졌어요. 최민호 리즈라인 투자 펀드의 대표이사. 태진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교에서 자주 듣던 이름이었어요. 돈 많고 오만한 재벌 2세. 이 남자군요. 변호사는 프린트된 메시지 뭉치를 태진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14개월 동안 지속된 관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진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어제 쓰레기통에서 꺼낸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 이미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익명으로 포장한 뒤 윤지아에게 보내는 주소로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태원 골목 깊숙한 관광객도 잘 찾지 않는 작은 카페, 상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는 차분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윤지아 최민호의 아내이자 전직 법의회계 감사 전문가 혜진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들어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이 보낸 물건은 받으셨습니까? 지아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두 줄이 선명하더군요.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정교하게 만들어진 스프레드 시트가 펼쳐졌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된 셀들, 금액과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34, 0달러, 남편이 궁금해서 빼돌린 돈입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강남과 제주, 호텔 예약, 선물, 그리고 당신 아내에게 준 생활비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눈빛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태진은 스프레드 시트를 천천히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저는 7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이런 건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그런 것 같고요. 지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주 얕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맞아요. 울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완벽하게 태진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하죠. 당신은 재무 흔적을, 저는 녹음과 메시지를 맡겠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준비 중입니다. 지아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감정은 잠가두고 기계처럼 움직이죠. 그들이 우리를 속인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정확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기 전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운전대를 잡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날카로웠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수연과 민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이 태진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강태진은 이태원 카페에서 나온 다음 날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중요한 자리가 생겼어. 우리 둘이서만 가자. 9년 전 내가 너한테 청혼했던 그 프렌치 레스토랑 기억하지? 분위기 좋을 때 다시 가보고 싶어서. 수연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정말 갑자기 왜? 알았어. 오랜만에 데이트네. 기대할게요. 혜진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소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바로 레스토랑의 전화에 테이블 7번을 예약했습니다. 9년 전 그가 수연에게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같은 시간 윤지아는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번폰 하나를 샀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수연의 과거 메시지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며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 스타일로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저녁 8시 강남 그 프렌치 레스토랑 테이블 7번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제발 와줘. 민호는 3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나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8시에 보자. 금요일 저녁 7시 50분. 레스토랑 안은 부드러운 샹들리에 불빛과 피아노 선율로 가득했어요. 태진과 지아는 바카운터 구석자리 테이블 7번이 잘 보이면서도 자신들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가벼운 와인 한 잔씩만 놓여 있었어요. 8시 정각, 수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9년 전 청혼 때 입었던 바로 그 진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고
목걸이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7번으로 가서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2분 후 최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고급 수트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7번을 확인하고 다가가다 수연을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의 눈은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민호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며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 왜 여기 온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한테 문자 온 거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고. 뭐 나한테 그런 문자 안 보냈어. 너 설마 태진이한테 들킨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며 그녀를 노려보았어요. 야, 박수연, 너 때문에 내가 공금 34,000달러나 빼돌렸어. 이제 와서 나한테 덤터기 씌우려고. 뭐라고 네가 먼저 꼬셨잖아. 나 임신까지 했는데 너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했으면서. 두 사람은 점점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소리쳤고 민호는 손을 뿌리치며 테이블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리며 쏟아질 뻔했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 카운터 구석. 태진은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지아도 같은 타이밍에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잔을 부딪히기만 했어요. 태진은 계산서를 불러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아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문을 나서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뒤에서 수연과 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왔어요.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시끄러워. 당장 나가. 혜진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아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끝났네요. 혜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본게임 시작이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하며 사라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여전히 두 연인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태진과 지아의 발걸음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복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태진과 윤지아는 레스토랑 사건이 끝난 다음 날부터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김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민호의 회사 리즈라인 이사회 전체에 익명으로 발송되는 파일이었습니다. 안에는 34 0달러 공금 뉴욕 내역, 호텔 영수증, 수연과의 메시지 캡처, 민호의 차가 수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새 주차된 CCTV 사진, 제주도와 강원도 여행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패키지는 월요일 아침 9시 정각의 리즈라인 본사 이사회 멤버 7명의 이메일로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11시 47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민호가 강남 아파트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강태진 나와. 당장 나와. 태진은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호는 USB를 카메라 앞에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다 있어. 네. 아내가 나한테 보낸 모든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이거 다 없애줄게. 대신 너도 그 자료 철회해. 제발. 나한테서 손 떼. 내 자리 위험해졌다고. 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USB 필요 없습니다. 민호가 문을 더 세게 두드리자 경비원이 달려왔어요. 태진은 미리 준비해둔 보호명령서를 경비원에게 보여주며 말했. 이 남자가
제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법원 명령서가 곧 나올 겁니다. 민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야, 강태진, 너도 완전히 끝장이야. 이혼하면 내 회사 투자금 다 날아갈 줄 알아. 하지만 태진은 이미 인터폰을 껐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가정법원. 법정안은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태진은 검은 수트를 입고 앉아 있었고 수연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지만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이미 직위 정지 상태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변호사가 먼저 폴더를 열었습니다. 피고 박수연은 혼인 중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상대는 원고의 투자 유치에 직접 관여한 리지라인 대표 최민호입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태진이 녹음한 수연과 어머니의 통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태진이 아이라고 해야 해. 그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거든.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변호사 팔을 잡았지만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어 태진의 정관 절제 수술 기록지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수술 날짜는 불륜 시작 3개월 전이었습니다. 원고는 3년 전 이미 정관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아이는 원고의 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어요. 태진아, 제발 나 좀 봐. 우리 하은이 때문에. 하지만 태진은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강태진에게 딸 강하은 16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피고 박수연에게는 아들 최지훈 8세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나 강태진은 해당 아동에 대한 법적 친자 관계가 없으므로 양육 의무가 없습니다. 수연은 판결문을 듣자마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며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안 돼. 하은이만은. 태진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는 아버지를 보자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태진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그날 저녁 아파트에는 하은이와 태진만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수연과 함께 법원에서 바로 데려갔어요. 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아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판결 잘 봤습니다. 민호는 내일 이사회에서 해임 투표를 받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이제 끝났네요. 태진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직 이름이 날린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제 안에 남은 파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완전히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태진은 하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구나. 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은이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 둘이에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판결이 난 다음 날 수연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아파트로 왔어요. 얼굴은 부은 채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연은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태진아, 나 정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항상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있어도 정신이 없었잖아. 나 혼자 외로웠다고. 그래서 실수한 거야. 이해해줄 수 없어. 태진은 현관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밤에 늦게 퇴근한 후에도 네가 원한 건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였을 뿐이야. 이제 그만해. 모든 게 끝났어. 수연은 입을 벌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태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두 손에 아무것도 쥔 채 강남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명예도 재산 분할도 아이들의 양육권 일부도 모두 잃은 채 같은 주 금요일 리지라인 투자회사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최민호는 공급 유용과 개인적 스캔들로 인해 만장일치로 해임됐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그날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평범한 저녁 아파트 주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하은이는 식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포크로 반찬을 집어먹으며 아버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오늘 국 진짜 맛있어요. 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공부 끝나면 같이 영화 볼까? 그때 현관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태진이 문을 열자 윤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코트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피곤하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마지막 서류예요. 민호 쪽에서 더 이상 이해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와 당신 회사 투자 계약에 영향 주지 않도록 처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태진은 문을 활짝 열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직 따뜻한 커피 남았어요. 지아는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은이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은이도 조용히 인사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진이 직접 내려준 커피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아는 서류 봉투를 태진에게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더 이상 할 일 없어요. 태진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공부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가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주방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지아가 먼저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오늘은 그냥 커피 한 잔 하러 온 거예요. 천천히요. 태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남은 것은 따뜻한 커피 향과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조용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아주 조용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